대학 졸업 후 S은행에 입사해 한때 인천 지역의 지점장을 맡을 정도로 잘 나가던 박모 씨. 희망퇴직 이후 삶의 연장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금융권 경험을 살려 보험 컨설턴트로 나섰지만 실적 압박과 경무로 버티기 버거웠고 재작년 그만둔 뒤엔 일용직을 근근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박 씨는 내 경력을 살릴 만한 일자리는 없고 할 수 있는 건 막노동밖에 없다는 게 씁쓸하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젊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찾은 이들은 뉴스의 주인공이 될 만큼 드문 게 현실인데요. 일자리 숫자는 늘지만 매년 늘어나는 시니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는 그대로여서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민간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용률도 2011년 51.1%에서 2021년 56%까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를 늦추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니어들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도 왜 계속 일하고 싶어 할까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첫째 생활비의 보탬, 둘째 일하는 즐거움, 셋째 무료해서, 넷째 사회가 필요로 해서, 다섯 번째는 건강유지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해당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면 시니어들의 노후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률이 낮거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노년기의 일을 계속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추정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활비의 보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시절 취업을 위해 긴 시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했듯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시간제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퇴직 후 왜 일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한다입니다. 일을 하려는 주된 목표가 수입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내릴 결정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떻게, 왜, 언제 일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얼마를 벌고 싶거나 벌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미리 계획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는 융통성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원하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근무를 원하는지, 공휴일에 모두 쉬고 싶은지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의적 일을 원하는지 지적인 일을 원하는지도 생각해보고 어떤 유형의 작업 일정이 가장 적합한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니어들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예전 업무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 탄력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예전 업무 분야에서 트레이너, 코치 또는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 기회를 조사한다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근무 시간이 탄력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재택근무나 시간제 일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농촌 일자리를 구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도농인력중개 서비스, 식당 일자리를 구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푸드엔잡, 그 밖에 작년 워크넷, 국민일자리 앱, 벼룩시장, 지자체의 공공일자리와 같은 구직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며 특히 올해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분이라면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사이트 여기는 여러 가지 일자리 유형과 지역별로 상세하고 쉽게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가판대에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구인구직 정보만을 발행하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시대가 되어 온라인 벼룩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벼룩시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벼룩시장 신문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벼룩시장의 장점은 내 주변에서 채용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또한 업종에 구분 없이 많은 직종을 포함하고 있고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0세 이상 여성 시니어의 경우라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원하는 새일 여성 인턴십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돕는 정부 산하 기관이며 경제활동이 막막해진 여성 구직자분들을 위해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직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해당 주소지에 시, 구청 구인구직 게시판이나 주민센터, 일자리 지원센터로 가시면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활용하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부터 소소한 일자리까지 모두 안내받을 수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일을 할 때도 큰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분야로 진입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시니어일수록 과거 자신의 경력에만 매달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나 역할로 전환하려면 교육과정이나 워크숍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새로운 일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무료 교육 강좌를 찾을 수 있으며 사이버 대학이나 산업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많은 수업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분야든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구직 사이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만든다입니다. 원하는 방향이 명확해지면 워크넷과 같은 구직 사이트의 프로필을 새로 고쳐 원하는 조건을 노출해야 합니다. 구인처의 잠재적인 관계자나 고용주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게차운전사 자격증이 있어 농업 현장에서 근무를 희망한다든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당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든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많아 컨설팅이 가능하다 등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 사이트 프로필에 새로운 정보나 경험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새 업무와 관련된 교육 수료, 자원봉사 경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해당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 숙달도를 보여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프로필을 업데이트했다면 새 목표에 맞게 구직 사이트의 이력서도 함께 수정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다고 알린다입니다. 주변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현역 시절의 직장을 구할 때나 은퇴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은퇴를 하더라도 현재 회사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계획과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시간제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린 후 사람들이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일의 종류와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없어지는 직종이 있고 새로 생겨나는 직종이 있기 때문인데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돌봄 매니저, 반려동물 돌보미, 커피 바리스타, 사찰 음식 요리사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본인의 취미와 경력을 살려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행복한 인생이막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영상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은 30만 7,50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을 하고 지급을 받는 구조인데요. 2023년의 기초연금은 작년 대비 4.7% 인상될 전망으로 현재 예상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이 32만 2천원 정도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51만 5,200원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거나 현재 65세 이상이신데도 아직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10가지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했는데 2022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을 조금 초과한 분입니다. 2023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1만원이 상향되었고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나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이 상향되면 아무래도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는 약 190만원, 부부가구는 약 30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직하셨거나 소득이 줄어드신 분입니다. 근로소득이 200만원 있었다면 소득인정액이 67만 9천원이 되며 근로소득이 103만원 이하이면 소득인정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셨거나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로 있다가 그 전세 금액으로 집을 매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전세보다 자가가 재산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전세금이 5억 원이라는 가정하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158만 3천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반면에 서울에 있는 시세 5억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시세가 5억이면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이기 때문에 시세 5억의 집의 공시지가는 3.5억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나 일반 재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 중서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 5억 원의 집을 매매 시 소득인정액은 71만 6천 원입니다. 이처럼 전세보다는 매매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86만 7천 원이 적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짐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22년에 주식 보유 금액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지금은 손실이 많이 나서 현재 주식 금액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입니다. 주식의 평가 기준은 최종 시세 가격입니다. 2022년에는 주식의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평가액이 높았지만 현재는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평가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전보다 1억 원이 줄었다면 소득인정액은 33만 3천 원 감소하며 2억 원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은 66만 6천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과 소득이 많이 줄어서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이내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재산 또는 소득이 감소하여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독가구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구로 변경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부부가구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무려 108만 원이 많은 288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에서 부부가구가 되면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1958년 1월생과 2월생이신 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1958년 1월생부터 기초연금 대상이며 기초연금은 생일달인 1월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생이신 분들은 12월부터 미리 기초연금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생일이 있는 달인 2월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직역연금의 한 종류인 장애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 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직역연금 중 상기 종류의 연금을 받았다면 수령 후 5년 이내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되신 분들은 기초연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을 보유하였다가 현재 없는 분들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 무서운 이유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감액 없이 전액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차량가액은 4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하게 되며 회원권의 경우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혹시 저가로 가지게 된 회원권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니 노후 준비를 하실 분들은 미리 처분하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상기 두 가지 요건에 현재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65세 이상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못 받는 건지,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이 있어서 못 받는 건지, 직역연금을 받아서 못 받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일단은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 기준도 매년 변경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야 나중에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기초연금 40만 원을 내년부터 줄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40만 원이 확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8월 발표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은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매년 2만 원 내외로 조금씩 인상되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을 기대했던 시니어분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2022년 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2024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